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3대0으로 완파하고 리그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맨시티의 유연한 축구는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반면 토트넘은 뻔하게 예상됐던 내려앉는 축구로 나섰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오늘은 무리뉴가 보여준 무기력한 토트넘의 축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은 주중에 FA컵을 치렀지만 큰 로테이션 없이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맨시티의 핵심 수비수 디아스가 몸 상태가 안 좋아 빠지고 대신 라포르트가 출전한 것 정도가 주목할 만한 점이었죠. 맨시티는 평소와 같이 자유로운 포지셔닝을 통해 늘 하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서로의 공백을 메워주며 간격은 유지하고 어느 위치에서도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유연한 축구를 보여줬죠. 맨시티의 축구는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윙어는 벌려 섰고 제수스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각 구역의 숫자 싸움을 도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귄도안인데요. 올 시즌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귄도안이 아주 높게 박스 근처에 배치되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종으로 활발히 움직이며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죠. 수비 라인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변형 3백이 아닌 빌드업 시에 보다 정석적인 포백을 구축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디아스가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형 3백을 구축했을 때 양발을 잘 쓰는 디아스는 빌드업 시에 큰 이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디아스 대신 출전한 라포르트는 왼발만을 쓰기 때문에 스톤스와 좌우로 벌려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포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신 이렇게 로드리가 내려왔고 진첸코와 칸셀루는 번갈아가며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소화했죠. 맨시티는 가짜 9번, 인버티드 풀백, 하프스페이스 침투, 아이솔레이션 등등 현대 축구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전술적 기능을 선보였죠. 이에 반해 토트넘의 축구는 극명히 대비됐습니다. 일단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죠. 단순히 수비를 위해 내려앉는다고 하기엔 수비 조직이 엉망이었고 역습의 짜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비 시 4-4-2 형태의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면서 완전히 깊게 내려섰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예상된 패턴이었죠. 100번 양보해서 열세를 인정하고 라인을 내리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그렇다고 하면 대신에 박스 부근에서 생기는 위험 요소만큼은 확실하게 제거했어야 하는 건데 맨시티 선수들의 침투에 대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을 보면 수비 뒤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위기 장면 상당수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죠. 뿐만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귄도안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마음껏 농락하며 토트넘의 박스를 넘나들었고 토트넘은 깊숙이 내려앉은 수비가 무색하게 너무나 여러 차례 찬스를 내줬습니다. 전반전 PK를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넓게 벌려선 윙어로 인해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가 벌어졌고 그 공간을 귄도안이 공략합니다.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수비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귄도안이 침투합니다. 역시나 여지없이 골로 연결되죠. 세 번째 골은 그냥 뒷공간 침투하는 귄도안을 겨냥한 에데르손 키퍼가 어시스트까지 해내고 말았죠. 혹은 반대로 이렇게 공격수가 수비수를 유인해내면서 너무나 쉽게 슈팅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비 축구를 할 거면 제대로 버스를 세워서 골이라도 먹지 말던가 이건 대체 무슨 축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공격 전술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몇 안 되는 토트넘의 공격 상황을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장면입니다. 공격 패턴이 잘 조직된 팀에선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세부적인 전술 지시보다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볼까요? 수비 시 평소보다 깊게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날은 윙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수비 위치가 내려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역습 동선이 길어지면서 공격 시에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에게 저런 역할을 맡길 거면 베르바인을 쓰던가 라멜라를 왼쪽으로 둬서 수비에 기여하도록 하고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난 에버튼전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을 소화하고 뛰는 상황이라 몸도 무거워 보였는데 말이죠. 케인 역시 공이 전방으로 오질 않으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 케인의 박스 안 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공격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후반 80분에 나옵니다. 베일이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낸 슈팅이 가장 위협적이었죠. 베일 선수의 클래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선수 개인이 저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토트넘은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없는 팀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시즌 초반 케인과 손흥민의 역습을 앞세워 잠시 반짝했던 토트넘의 경기력은 시즌 중후반을 지나면서 축구 팬들이 알던 뻔한 무리뉴식 축구로 회귀 중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과연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남은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맨시티는 늘 하던 대로 잘했다. 반면 토트넘은 뭘 하려는지 답이 안 보였다.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3골을 먹히는 놀라움을 선사해줬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